똑같은 사주여도 어떻게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요소가 같은 걸 해주면 좋고요. 운이 피는 징조, 그런 징조들이 있는 거죠. 그렇죠. 예를 들어서 뭐 아주 작지만 뭐 것들이 있으면 반드시 이제 큰 것들이 들어올 수 있다. 얼굴이나 이름 외에도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요소가 또 있습니다. 일단은 풍수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책상 방향이라든지 옷 의상 코디라든지 침대 방향이라든지 문 방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여름생 같은 경우는 북쪽을 좀 활용해주고 뭐 겨울생 같은 경우는 남쪽을 활용해주고 봄생 같은 경우는 서쪽을 활용해주고 가을생 같은 경우는 뭐 동쪽을 활용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풍수 인테리어, 사주 풍수 인테리어 같은 걸 해주면 좋고요. 또 하나는 운을 만나는 건데 운은 뭐 쉽게 만날 수 없으니까 귀인을 만나는 거죠. 귀인을 만나는 거. 그래서 너무 일확천금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좀 버리고 나한테 조언도 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나한테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들을 잘 내 사람으로 만들면 충분히 뭐 귀인이 돼서 내 운명까지 바꿔줄 수 있는 그게 이제 가족의 운, 가족을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또 운이 확실히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또 사회의 운, 직장 운, 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귀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. 그런 운들은 그러면은 자기 노력에 의해서도 좀 만들어지는 겁니까? 예, 이제 본인이 이제 누군가한테 귀인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면 저절로 또 귀인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메시 같은 경우도 축구를 그만두려고 할 때쯤 선생님 한 분한테 편지가 와서 당신은 우리 학생들한테 아주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당신이 그만두면 우리 아이들은 엄청 좌절할 것이다라는 편지를 보냈거든요. 그 편지를 받고 다시 국가대표를 하면서 아주 최고의 선수가 됐기도 했고 그게 이제 그 메시한테는 그 선생님이 최고의 귀인이 되는 거죠. 그래서 누구나 어떤 사람이나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어느 순간 귀인들이 오는데 귀인들을 잘 알아낼 수 있으면 그게 정말 좋은 부분들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.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멘토라고 불리는 사람들이네요. 그렇죠. 그렇죠. 예를 들어서 뭐 유비 같은 경우도 제갈공명 같은 경우가 귀인이죠. 예, 그런 경우는 내가 이제 귀인을 만든 거죠. 뭐 일단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모든 참모들은 다 귀인이다. 좋은 참모들은 귀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. 그리고 나에게 또 기회를 주는 사람들. 그렇죠, 그렇죠, 그렇죠. 그런 사람들이 다 귀인들이라고 봐야 되겠죠. 사람들은 다 팔자대로 사는 거야. 뭐 팔자소관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. 팔자대로 사는 게 맞습니까? 아니면 팔자는 스스로 고칠 수가 있습니까? 팔자를 잘 살려가면 좋겠죠. 그러니까 이제 팔자대로 못 사는 사람들이 이제 위험한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화살 이런 경우 이제 인기살인데 잘 발휘해주면 그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때 같은 경우는 만약에 도화살이 태어났으면 끼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기생이 되거나 뭐 광대가 되거나 천민이 됐을 텐데 그것을 요새 태어난 친구들은 오히려 BTS가 되고 그렇죠. 또 뭐 뉴진스가 될 수 있는 거여서 어떤 사람이든 간에 장점이 있다. 예를 들어서 역마살 같은 경우도 부모가 그거를 아이가 또 뭐 산만하다는 둥, 뭐 ADHD라는 둥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아이가 오히려 병 걸린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 아이가 진짜 활동가적이고 움직임이 큰 아이다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외교관 뭐 비행사 이런 걸로 큰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장점을 어떻게 살리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. 팔자는 있는데 그 팔자가 어떻게 되면은 그냥 정말 사회적으로 이렇게 가라앉은 팔자가 되는 거고 잘 활용을 하면 누구나 부러워하는 팔자가 되는 거고. 그렇죠, 그렇죠.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뭐 아주 이제 어렸을 때 할아버님이 이제 한의원을 하셔서 어렸을 때 이제 뭐 동양학이라든지 사주 공부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할아버지한테 배웠는데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입학하자마자 되게 이제 이 사주를 잘 본다는 저 약간 거들먹거림도 있으니까 머리도 이만큼 기르고 이제 도사처럼 그러고 나서 이제 집을 나와가지고 실제 공부한 거를 임상을 해보겠다고 하면서 대학을 다니면서 구두 닦기도 하고 술집 웨이터도 하고 뭐 별걸 다 했어요. 넉마도 하고 그래서 그때 이제 술집 웨이터 하면서 술집에 다니는 바람둥이 제비족들 사주를 좀 분석했는데 남자 사주에 여자가 많았어요. 되게 재밌었죠. 뭐 잘 맞추니까 얼마나 재밌어요. 야, 그런데 좀 지나니까 되게 재미없었어요.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 운명을 맞추는데 저 사람들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부모가 태어나게 해주는 순간서부터 벌써 바람둥이라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.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주가
바로 산부인과 의사, 어허. 남자 산부인과 의사, 그다음에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도 다 여자 팬들을 몰고 다니는 거여서 똑같은 사주여도 어떻게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 장점을 어떻게 살리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사주의 장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 나의 귀인, 올해 나한테 도움이 될 만한 귀인이 탁 나타났는데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까?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얼마를 투자하면 뭐 10배, 100배 주겠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제 악인이 되는 거죠. 그렇고 이제 진지하게 나한테 다가와서 나한테 도움이 되는 말을 해준다거나 조언을 해준다거나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귀인이 될 수 있는 거여서 아주 평범한 사람인데도 귀인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때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 이제 부모하고 딱 등을 지고 나와서 되게 이제 삶이 힘들었어요. 왜냐하면 학비도 내가 마련해야 되고 먹고 살기도 내가 해야 되니까 처음에는 이제 임상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그래서 학점은 뭐 뚝뚝뚝 막 학교 수업을 못 들어가니까 거의 뭐 이 펑크가 나고 FF고 그래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간이역에 가서 이제 마지막 밤을 넘겨서 이제 벤치에서 자는데 누군가 손이 쑥 들어왔어요. 그래서 내 돈을 훔쳐가는가 보다. 뭐 그런데 가진 건 없었으니까 동전 몇 개 하고 뭐 그 수면제 몇 알 하고 뭐 이런 정도였으니까. 그런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지폐가 있었어요. 그때 저는 이 사람이 귀인이다 나한테는.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이분이 나의 삶에 대해서 새로운 삶을 그래서 저도 그 귀인처럼 사주 명리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도 주고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. 그래서 그렇게 누군가가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그런 귀인들이 왔을 때 그것을 내가 체험적으로 잘 받아들이면 앞으로의 삶도 훨씬 더 좋아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. 또 내가 운이 피는 징조 그런 징조들이 있는 거죠. 그렇죠. 예를 들어서 뭐 좋은 꿈들을 많이 꾼다거나 무지개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자주 만나게 된다거나 또 가족 중에서 누군가가 뭐 승진을 한다거나 뭐 성적이 더 좋아진다거나 뭐 공부를 또 갑자기 열심히 한다거나 이런 아주 작지만 뭔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으면 반드시 이제 큰 것들이 들어올 수 있다. 그럴 때 더 열심히 해서 그럴 때는 적극적으로 좀 한번 모험도 하고 행동도 더 적극적으로 해서 좀 자기 걸로 만들 필요가 있죠. 그러니까 그런 운이 들어왔을 때도 가만히 있으면 그렇죠.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. 그렇죠. 그러니까 그렇게 뭐 이럴 때는 좀 뭔가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. 그러나 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면 미리 조심하는 게 좀 좋겠죠. 삼가해야 된다. 예. 징조들이니까. 그렇죠. 마지막으로 2025년 대한민국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? 그러니까 먼저 을사년인데 을사년이 사실은 이제 뭐 이렇게 좋았던 기억보다는 좀 안 좋았던 기억들이 많아요. 을사늑약 1905년에 을사늑약 그래서 이 을사오적들이 이제 우리나라를 일본에 이제 바친 그래서 백성들이 처음에 이제 을사년스럽다 슬프고 힘들 때 을사년스럽다가 나중에 을씨년스럽다로 돼가지고 그렇게 된 것처럼 올해도 뭐 파란만장한 부분들이 좀 있긴 할 거다. 그래도 이제 이 을사년을 뭐 어쨌든 발판으로 해서 또 운이 좋아질 거니까 그것을 잘 넘기면 아주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지금 교수님 책을 또 내셨는데 더 피플이에요. 사람들 얘기. 사람에 대한 해석이에요. 일단 사주명리학이나 성명학이나 관상학에서도 성격을 분석하고 직업적성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 책에서는 이제 MBTI, 애니어그램, 빅5 이런 거와 사주명리학, 성명학을 비교하면서 어떤 특징들이 있고 어떤 성격들을 분석해낼 수 있는지를 일단 만들었기 때문에 좀 아주 특별한 또는 독특한 그런 뭐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여러분 오늘 영상 보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그분 중에서 5분 저희가 교수님께서 내신 더 피플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정보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 필요하고요. 탐나는 일상 쇼핑몰에서도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을 업 시켜줄 아이템들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